네, 안녕하세요. 태아보험 총정리 두 번째 중급 영상입니다. 첫 번째 기초 영상에서는 이 태아보험의 정의와 가입 시기, 30세와 100세 만기 중 몇 세 만기로 하는지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위의 내용들을 모두 공부하고 결정을 했다는 전제하에 오늘은 태아보험에 필요한 이 필수 특약과 불필요한 특약, 그리고 이 산모 특약에 대해서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먼저 태아보험에서 필수로 구성해야 하는 특약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중요한 암, 뇌, 심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성인보험과 마찬가지로 태아보험을 준비하는 이유도 입원비나 자잘한 어린이 특약들을 받는 것도 좋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 중증 질환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특히 소아암이나 백혈병에 걸린다면 부모 중 한 명은 옆에서 케어를 꼭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맞벌이신 분들에게는 경제적인 타격이 정말 심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보험 상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암, 뇌, 심장 보장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태아보험에서 암은 보장 범위에 따라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소아 백혈병 진단비, 다발성 소암 진단비, 특정암 진단비, 암 진단비도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보장 범위가 넓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상위의 보장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암 진단비, 유사암 제외, 이 보장 위주로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 진단비, 유사암 제외 요거를 최대 금액 1억 원으로 구성을 해주시고, 다발성 소암 진단비 5천만 원을 서브로 구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 0세부터 14세까지의 암 발병 순위는 1위가 백혈병, 2위가 림프종암, 3위가 내밑 중추신경계인데 위 3개가 모두 보장되는 다발성 소아암을 추가로 구성을 한 거고요. 이 특정암 진단비는 보험료가 비싸고 이 소아 백혈병 진단비는 보장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중간인 다발성 소아암이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일반적인 암 진단비에서는 모든 회사가 전이암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통계상 전이암의 발병률은 47%로 생각보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이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준비를 해주셔야겠죠. 3천만 원으로 최대 금액 구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리스크가 가장 큰 소암 진단을 받더라도 진단비에서만 1억 5천만 원 보장되고요. 이 전이암까지 대비를 해주시고 입원 시 입원 일당, 수술 시 수술비에서 보장이 다 나올 거예요. 이 정도면 아이에게 발생하는 질병 중에 가장 리스크가 높은 소암으로 인한 경제적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죠. 두 번째 유사암 진단비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이 4가지 암들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데요. 일반암의 20%까지만 최대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20년 국가암 정보센터에 따르면 특히 갑상선암은 15세부터 64세까지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암이고요. 일반암에서 보장이 안 되는 암들이기 때문에 최대 금액 2천만 원으로 구성을 했어요. 뇌혈관 관련해서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 원과 뇌졸중 진단비 2천만 원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최대 금액으로 구성을 한 겁니다. 뇌혈관 안에 뇌졸중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뇌졸중에 걸렸을 때 4천만 원 보장이 되고요. 이 신생아 뇌출혈은 각 보장별로 20%만 보장되기 때문에 2천만 원에 20%, 즉 400만 원이 양쪽에서 나와서 총 800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장 관련해서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 원 구성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대 금액입니다. 이 허혈성 심장보다 보장 범위가 더 넓은 심혈관 질환 진단비라는 것도 있는데요. 보험료가 약 13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허혈성으로만 구성을 했고요. 그렇지만 심장 쪽에 가족력이 있거나 첫째 아이가 심장 쪽에 뭔가 이슈가 있고 둘째 아이 거를 준비를 한다면 이 심혈관 1000, 허혈성 1000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를 권장드릴 것 같아요. 그 다음 후유장애 담보인데요. 질병 혹은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 신체에 후유장애가 남게 되면 보장 금액의 후유장애를 곱해서 이 보장이 되는데, 퍼센트가 높을수록 심한 후유증, 낮을수록 가벼운 후유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십자인대 파열이 돼가지고 병원에서 후유장애 20% 진단을 받게 되면 이 보장 금액 1억 원의 20%인 2천만 원이 지급되고요. 중복, 반복으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수로 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인이 상해, 사고면 상해 후유장애에서 1억 원, 질병이면 질병 후유장애 5천만 원 기준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많은 산모님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원 일당 특약인데요. 입원도 마찬가지로 원인이 상해면 상해 입원 일당, 질병이면 질병 입원 일당에서 보장이 됩니다. 이 질병 입원 일당이라고 써져 있어야지 단순히 질병으로 인한 입원 시 전부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담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질병 입원 일당 상급 종합병원 1인실이면 이 질병으로 인해서 상급 종합병원에 1인실을 입원해야 보장이 되고요. 식중독 입원 일당이면 식중독으로 인해서 입원을 해야 되고, 요양병원 암 입원 일당이면 암으로 인해 요양병원에 입원을 해야지만 보장이 나옵니다. 이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질병 입원 일당이기 때문에 저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장을 최대 금액인 7만 원으로 설정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 소아병동 1인실은 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종합병원 1인실 3만원까지만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태아특약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태아특약은 이 태아보험에서만 구성할 수 있는 이 선천적인 내용들에 대한 담보입니다. 태아보험인 만큼 태아특약은 정말 중요한 보장이고, 이 보험료도 출생 전 태아 기간 동안에만 납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아서 필수 특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추천하는 태아특약은 선천장애 출생 진단비 1000만원, 저체중아 입원일당 5만원, 신생아 질병 입원일당 만원입니다. 특히 선천장애 출생 진단비는 심실, 심방중격결손이나 다지증, 구결, 무지증, 다운증후군 등 이 태어났을 때의 선천적인 장애와 관련된 질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수술이나 별다른 치료 없이 진단만 받더라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태아보험에서 가장 적합하고 중요한 담보가 아닐까 싶어요. 가성비가 좋은 보장들도 물론 많지만 이 태아보험을 준비하신다면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암, 뇌, 심장, 입원일당, 후유장애, 태아특약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게 다 갖춰진 저희 아이 둘째 아이 설계한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 클릭해 주시면 영상으로 바로 이어질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태아보험에서 구성을 하면 안 되는 이 불필요한 특약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필수 특약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보장 범위가 좁은 것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후유장애는 3에서 100%로 해주셔야 되고, 수술비는 앞뒤에 아무것도 안 붙어있는 질병 상해 수술비, 입원일당도 질병 상해 입원일당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반대로 앞뒤에 불필요한 단어가 있으면 보장 범위가 그만큼 좁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보험료로 차라리 보장 범위가 더 넓은 담보의 보장 금액을 높이는 것을 전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 대부분 좋은 보장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가성비가 떨어지는 보장들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마 다른 영상에서는 듣지 못한 아주 신선한 내용일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토피와 수족구 진단비인데요. 이 두 가지는 주변에서도 아이들이 정말 흔히 걸리는 질환이기도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약이에요. 그래서 많은 설계사분들께서 구성을 하기도 하고 청구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 10에서 30만원 정도 보장을 받게 되면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건 맞습니다. 그치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는데요. 보험료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아토피 진단비 10만원에 798원, 중증 아토피 100만원에 6,070원, 수족구 진단비 30만원에 2,283원입니다. 자, 이걸 총 납입하는 보험료를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이 총 납입하는 보험료와 보장 금액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아무리 아토피 수족구 발병률이 높다고는 하지만 이 걸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걸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자, 이런 보장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자고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서 보험금 받았다고 막 떠드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이 매달 나가는 보험료를 비교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 발병률이 높은 질환들은 필히 그만큼 보험료가 비싸거나 보장 금액이 약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대부분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보험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니니까요. 두 번째는 응급실 내원 진료비 특약인데요. 먼저 응급실은 응급보장과 비응급보장으로 나뉘어지는데, 비응급보장은 작년에 없어져가지고 현재는 응급 상황으로 인해 내원할 때에만 보장이 되거든요. 이 응급은 위와 같은 상황인 경우를 지칭합니다. 예를 들어 열이 38도가 넘으면 응급, 안 넘으면 비응급으로 보시면 되는데, 가성비가 떨어지는 이유는 수족구와 비슷한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보장금액 3만원을 구성 시에 보험료가 1,041원입니다. 20년 동안 납부하게 되면 총 24만 9,840원인데요. 이 응급실을 응급 상황으로 8번이나 가야 보장 금액이 겨우 24만원입니다. 어릴 때 응급실을 아무리 많이 간다고는 하지만 8번을 가야지 겨우 이 납입한 보험료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있어요. 이 세 번째는 질병 중환자실 입원일당 특약입니다. 이 중환자실은 대부분 인큐나 니큐를 대비해서 구성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인큐, 니큐, 실비뿐 아니라 이 저체중아 입원일당, 질병 입원일당에서 모두 보장되기 때문에 굳이 중복으로 넣으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출생 전 보험료가 무려 8,300원이나 하기 때문에 납입 기간은 짧지만 부담이 될 수 있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네 번째는 정신과 질환 특약인데요. 대표적으로 팔제장애 진단비와 더불어 이 ADHD, 정신질환 치료비, 특정 정신장애 진단비 등이 있는데, 이러한 담보들은 정신과 질환인 F코드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게 되면 모든 보험사에서 청구 기록이 오랫동안 남기 때문에 향후 자녀분이 보험 가입을 할 때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됩니다. 또한 팔제장애 진단비의 경우에는 언어치료를 R코드로 받아서 실비 청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 팔제장애 진단비를 받아버리면 F코드가 모든 보험사의 진단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 실비 보장에서 비급여 보장이 어려워지게 되고요. 보장 금액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불필요한 특약으로 분류를 하고 싶어요. 표적 항암 관련된 담보들인데요. 이 담보들은 실제로 약관을 뜯어보면 이 지급받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까다롭고, 현재 우리나라는 항암 약물 허가된 치료제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비허가로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이 보장 금액이 수천만 원인데 보험료가 100원, 200원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인슐린 의존 당뇨병 진단비인데요. 먼저 당뇨병은 후천적인 2형과 선천적인 1형으로 나뉘어지는데 선천적인 1형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1형 당뇨는 어차피 중증 산정특례 적용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치료비를 대부분 부담해주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는 특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모님 중에 당뇨를 앓고 있다면 가족력을 생각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폭력과 관련된 담보들과 시력, 치아 관련된 담보들인데요. 우선 보험금을 수령받기의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요. 이걸 입증하기가 조금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이 치아 관련 특약은 보장 금액이 너무 낮아서 큰 도움이 되지 않고요. 정말 치아에 대한 담보가 필요하다면 어린이 치아 보험으로 따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산모특약에 대한 내용 정리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산모특약은 먼저 보장 내용에 앞서서 더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산모특약은 아가들이 아니라 산모님이 보장을 받는 특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모특약을 구성하게 되면 이 위에 보이는 산모님의 5년치 병력사항을 보험사에 추가로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산모님이 부인과 질환으로 자궁이나 남소 쪽에 치료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갑상선 약과 같은 투약을 하고 있는 게 있거나 유산 이력 등 병력사항에 해당이 되어 심사를 하는 경우에 이 산모특약뿐만 아니라 태아보험에도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권장을 드리지 않고 있고요. 보장 내용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산모특약의 보장 내용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병력이 있는 산모님들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병력이 없는 산모님 혹은 심사를 하더라도 산모특약을 꼭 구성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추천해드리는 위에 7가지 산모특약만 구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왕절개 수술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요. 선택제왕은 보장이 되지 않고요. 응급제왕인 경우에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점도 꼭 유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늘은 태아보험 총정리 영상 중급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 필요특약, 불필요특약, 산모특약까지 공부를 했으니까요. 이 모든 내용을 다 담은 제 둘째 아이의 태아보험 30세 만기 설계한 영상 바로 추천으로 나올 거예요. 정말 2주 넘게 보장 하나하나 깊게 고민을 해서 만든 설계안이니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태아보험 공부를 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위 영상 내용과 똑같이 구성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본 권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